안녕하십니까. 300병동 2026년도 QI 활동 담당 및 발표자를 맡게 된 김미건입니다. 300병동의 올해 QI 주제는 수술 전후 설명자료 제작을 통한 수술 환자 만족도 향상으로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목차로는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마무리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의료 환경은 환자의 치료 결과뿐 아니라 간호 과정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중요한 질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환자 안전과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해 충분하고 일관된 설명 제공을 필수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술 전후 간호는 환자의 불안 감소와 치료 수능도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동 간호 현장에서는 간호사별 설명 내용과 방식의 차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설명 시간 부족, 표준화된 설명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 전후 간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 전 불안 증가, 반복적인 질문 발생, 수술 후 간호 미이행, 퇴원 후 합병증 관련 문의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300병동은 2026년도 QI 활동으로 수술 전후 간호 설명 과정을 표준화하고 간호사의 설명 역량을 강화하며 환자, 보호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체계 구축을 통해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통한 기대 효과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술 전후 설명자료 제작을 통해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동일한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술 환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제작 예시로 동영상, 팜플렛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설명자료 제작을 하게 된다면 제작 전 수술 환자 만족도보다 조금 더 높은 환자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선정 지표 지표명은 수술 환자 만족도이며, 지표 정의로 300병동에 입원한 수술 환자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를 통해 평균 점수를 도출해낼 과정입니다. 산출식은 이렇습니다. 팀 구성으로 팀장은 저를 주축으로 우지연 간사, 그 외 300병동 팀원들로 구성되며, 활동 일정으로 1월 주제 선정, 2월 현황 파악, 원인 분석, 사전 자료 수집, 2월 달에 수집한 자료를 통해 3월부터 개선 활동 시작, 4월 사후 자료 수집, 9월, 10월에 자료 표준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긴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원무부의 김동규라고 합니다. 저희 원무부에서는 이번 QI 주제로 야간 응급실 입원 결정 후 병실 입실 소요 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하면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지표명, 지표 정의,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이번 사업 배경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 본원의 확장으로 인하여 지역 내 의료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119의 이송 환자 및 외래 진료 종료 후 응급실을 방문하여 본원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간 응급실 운영 시간 중 입원 수속을 진행하는 환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입실 처리를 통한 응급실 병상 회전율을 상승시켜 응급실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진료 흐름을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야간 응급실 입원 결정 후 병동 입실까지의 대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응급실 환자의 체류 시간을 감소하여 이를 통해 응급실 방문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응급실 안 원활한 병상 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 지표로 하면은 지표명은 야간 응급실 입원 결정 후 병동 입실 소요 시간과, 지표 정의는 야간 응급실에서 입원 결정된 환자의 입원 수속 완료 시점부터
병동 입시 시점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을 이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월 달엔 주제 선정을 이제 하였고 2월, 3월부터 이제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거고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개선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20병동입니다. 저희 병동은 정맥주사 관리 교육을 통한 24시간 이내 정맥염 발생률 감소를 일단 이번 연도 QI 활동으로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발표자 이은지입니다. 일단 목차 있고요. 일단 저희 병동은 일단 정맥주사 관련해서 일단 정맥염 발생률 감소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정맥주사는 병원에서 중요한 치료 방법이지만 잘못된 관리로 인해 정맥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맥염은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치료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맥주사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는 정맥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정맥주사 관리 교육을 통해 정맥염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정맥염 저희가 24시간 이내로 일단 정한 이유는 정맥염은 말초 정맥 주사 삽입 후 초기 24시간 이내 발생 위험이 제일 높으며 이 시기는 간호사의 삽입 기술 또는 이제 초기 관리 정맥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맥 주사 관리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장기 유치로 인한 혼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맥염 발생 시점을 24시간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일단 기대 효과로는 일단 주요 목적으로 정맥염 발생률 24시간 이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저희는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브 목적으로는 정맥염 예방을 위한 정맥주사 관리의 표준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정맥염 예방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로 있습니다. 또 환자 만족도를 일단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경험하는 불편감과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지표로는 저희는 4가지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정맥염 예방 절차 준수율, 24시간 이내 정맥염 발생률, 24시간 이내 침륜 누출 등의 발생률, 그다음에 정맥 주사 재삽입 비율을 선정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QI에서는 정맥염을 정맥주사 삽입 부위의 염증 반응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발적, 통증, 열감 증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침륜 누출은 일단 정맥염과 다른 기전으로 일단 비염증성 합병증으로 저희 분류하여 별도의 관리 지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표 정의로는 일단 정맥염 예방 절차 준수율은 정맥염 예방을 위한 표준 절차로 일단 저희가 주사 부위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의료진이 얼마나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정맥염 발생률은 정맥주사 삽입 후 24시간 이내 정맥염 발생 비율을 보고 있고요. 24시간 이내 침륜 누출 등의 발생률은 24시간 이내 침륜 누출이 발생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삽입 비율은 저희가 정맥 조사를 하고 재삽입 비율, 일단 정맥염 발생 후에 재삽입을 얼마나 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저희가 일단 주기적 점검을 하는데 의료진이 교대 근무용으로 해서 일단 객관성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 일단 점검표를 사용하고 있고 일단 저희는 이렇게 점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24시간 이내인지 24시간 이내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 체크리스트로 해서 일단 지금 정맥염이 발생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비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정 지표 산출식은 일단 예방 절차 준수율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일단 예방 절차를 수행한 건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맥주사 삽입 건수 해서 나누기 일단 정맥주사 예방 절차를 수행한 건수 곱하기 100으로 보고 있고요. 정맥염 발생률은 일단 전체 정맥주사 삽입 건수 나누기 정맥염 건수 해서 곱하기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륜 누출은 정맥주사 삽입 건수 분의 일단 침륜 누출 발생 건수 곱하기 100으로 보고 있고 재삽입 비율은 정맥 주사 삽입 건수
분의 재사비 건수 곱하기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저희가 산정 지표를 볼 예정입니다. 저희 병동은 일단 저희 병동 해가지고 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는 팀장 이은지고 간사 있고 저희 병동 간호사들이 팀원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올 한 해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신장실 박지연입니다. 저희 올해 인공신장실 QI 활동 주제는 혈액투석 환자의 바람직한 체중 조절 관리입니다. 목차를 보면 주제 선정 배경과 그로 인한 기대 효과, 그리고 선정 지표, 그리고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저희 투석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투석 전후 체중 변화 관리가 필수점임에도 불구하고 투석 환자의 적절한 체중 관리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서 적절한 투석 간 체중 증가율이 4에서 5% 이내이어야 되는데 현재 본원 투석 환자의 투석 간 체중 증가율은 37% 미만으로 확인되어서 이것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석 중 제거되는 물의 양이 줄어서 환자의 순환기계 부담을 줄이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고요. 투석 중 혈압 저하, 그리고 근육 경련, 두통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고 투석 치료 효율도 증가 효과가 있고 투석 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투석 간 체중 증가율이 4에서 5% 이내인 환자가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정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표명으로는 투석 간 체중 증가율 4에서 5% 이내의 환자 비율입니다. 이 지표는 이 지표에 나와 있는 투석 간 체중 증가율이란 투석 후 체중을 기준으로 다음 투석 전까지 증가한 체중을 건체중으로 나눈 비율이며 투석 간 체중 증가율 4에서 5% 이내의 환자의 비율은 투석 간 체중 증가율 4에서 5% 이내 환자의 수를 투석 전체 환자 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서 건체중이란 투석 후 체내 과다한 수분이 제거되어 부종이나 우려 증상이 없고 저혈압이 없이 유지되는 목표 체중을 이릅니다. 그리고 투석 간 체중은 현재 투석 전 체중을 직전 투석 후 체중을 뺀 체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팀의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팀장은 박지연 저이고요. 그리고 간사는 허영자,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실 26년도 QI 제목은 내디스 전송 재검토 확인율 개선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발표자는 박선호 간호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함은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수가 보조금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본원 25년 평가에서는 전송 후 재검토 확인율이 전국 평균 58.7점에서 본원 응급실은 45.4점을 받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원 응급실은 QI를 진행하여 평균 이상으로 점수 상향 및 A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 평가 등급 및 공신력 향상, 평가 등급 상승, 재검토 확인율이 개선되면 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병원의 평균 등급이 상향됩니다. 또한 우수한 평가 결과는 지역사회 내에서 믿고 갈 수 있는 응급실이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바탕이 됩니다. 두 번째, 병원 수익 및 행정 효율성 증대, 수가 손실 방지, 정확한 기록은 누락된 처치나 제로대를 찾아내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추후 심사 조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협업 문화 조정, 원활한 내디스 전송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응급실 관련 팀원들이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진료 현장과
행정부서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며 부서 간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3. 선정 지표는 지표명, 지표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표명은 내디서 전송 후 재검토 확인율이고, 둘째, 지표 정의는 응급 진료 정보망, 즉 내디스를 전송된 데이터 중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 가능성이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통보된 건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재전송을 완료한 비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보기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20병동 26년도 QI 발표를 하겠습니다. 간호처치 전산 입력 및 기록 관리 개선을 통한 업무 개선을 올해 주제 목표로 잡았고, 발표자는 이승옥입니다. 주제 선정 목표와 기대 효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처치술과 관련 업무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처치로 산정 과정하는 건 간호사의 지식과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정확성 검증과 오류 점검으로 심사부의 간호기록 수정 및 처치 수정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본 QI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간호처치 관리 누락 건수를 감소시키고 간호처치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도 향상, 업무의 불필요한 근무 시간을 줄어들고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QI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지표로는 간호처치 관리 누락률 감소, 그다음에 간호사 지식 향상을 위해 선정 지표로 삼았습니다. 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부입니다. 영양부의 2026년 QI 주제는 식재료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비용 절감 활동입니다. 목차입니다. 지난 2025년 저희 부서는 잔반량 감소를 목표로 QI 활동을 수행했고, 그 결과 잔반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식재료비 절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현재의 식재료 관리가 사용보다는 재고 중심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주부터 조리, 배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고량이 일정 이상 나오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관리의 범위를 조리 이전 단계까지 넓히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품질 내 대체 식재료를 적극 도입하여 급식 운영의 비효율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식재료 원가 절감, 식재료 폐기량 감소, 재고 관리 시스템 표준화, 급식 운영 비용 효율성 개선입니다. 지표명은 월 식수 대비 식재료비이고, 지표 정의는 한 달 동안 제공한 식수 1식당 소요된 평균 식재료비입니다. 팀 구성입니다. 다음은 활동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520병동 QI 활동 주제 발표를 맡은 520병동 간호사 허동호입니다. 저희 2026년 520병동 QI 활동 주제는 PDA 사용을 향상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 및 투약 오류 감소입니다.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2025년도 PDA 도입으로 각 부서 사용률을 매달 산출했을 때 520병동의 PDA 사용률이 낮고, PDA는 환자 확인과 실시간 기록을 통해 오류 예방이 가능한 핵심 도구이나 현재 사용률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아 효율성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어, 이에 PDA 사용률 향상을 통해 간호 업무 표준화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PDA를 사용함으로써 볼 수 있는 기대 효과, 첫 번째 환자 안전 강화입니다. 투약
자치 오류 감소나 동명이인 사고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간호 기록 및 투약 활력 징후 입력을 자동 연계함으로써 수기 기록 및 사후 입력을 감소하고 간호 기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호 기록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입니다. PDA 사용으로 실시간 기록을 누락 감소와 표준화된 입력 양식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환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PDA를 환자 투약 전 사용함으로써 환자도 정확한 환자 확인을 하고 있음을 같이 느끼면서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원 및 병동 운영 성과 향상입니다. 투약 오류율 사고 보고 건수 감소, 스마트한 병원 이미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규 간호사 교육 효과 증대입니다. 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적용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간호사들에게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PDA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PDA 사용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 및 투약 오류 감소 선정 지표의 지표명은 PDA 사용률과 투약 오류 발생 건수이며 지표 정의는 투약 업무 수행 시 PDA 이용하여 환자 확인을 시행한 건수의 비율, 환자 확인 미수행으로 인한 투약 오류 발생 건수 합입니다. 산출 방법은 PDA로 확인 후 투약한 건수 나누기 전체 투약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우리 팀원과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높은 PDA 사용률을 기록하며 환자 확인 및 투약 오류율이 없는 525 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백병동 간호사 반정은입니다. 저희 육백병동의 QI 활동 계획서 주제는 순환기 내과 입원 환자의 퇴원 전 교육 활성화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성경 배경입니다. 퇴원실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상이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질에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퇴원 환자의 수, 업무의 강도가 상이하여 여러 환자 퇴원 당일 업무가 집중되면 충분한 교육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 항목 중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비중과 퇴원 절차 시의 서비스 질의 항목 비중이 커지고 있어 지표 향상을 위해 프로토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퇴원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환자 경험 평가 정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환기 내과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자료와 매뉴얼을 활용함으로써 간호사의 교육 역량과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퇴원 교육 프로토콜을 정립하여 간호사 간의 교육 편차를 줄이고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 시 빠르고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효율 및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표준 프로토콜 준수율에 따른 환자의 퇴원 간호 서비스 질의 만족도입니다. 지표 정의는 순환기 내과 입원 환자의 퇴원 시 간호사가 표준화된 퇴원 교육 프로토콜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제공된 퇴원 간호 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만족 수준을 평가합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부 발표자 박연주입니다. 저희는 검진센터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QI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째, 주제 선정 배경, 둘째, 기대 효과, 셋째, 선정 지표, 넷째,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1.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작년 병원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 한계와 여러 어려움으로 수검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본원의 검진 재수검률에 대해 조사해보니 타 병원 대비 검진 재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진 환자들의 고객 만족에 힘쓰고 검진 재수검률을 높여 감소한 수검자 수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2. 기대 효과입니다.
검진센터 수검자들의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검진 재수검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고객 만족도 평균 점수, 지표 정의는 2026년 일반 종합검진 수검자 중 고객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의 평균 점수입니다. 4.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장은 문성희 주임님, 간사는 박연주 선생님입니다. 팀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각종 자료 수집과 관련 기관 및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 수검을 독려하는 등 작년 대비 고객 만족수를 늘리고 더 좋은 매출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 26년 QI 활동 주제는 정기 교육 운영 개선을 통한 직원 교육 관심도 증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현재 총무부 주최로 정기적인 원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참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참석률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중도 이탈 인원이 발생하는 등 부서별 업무 일정 차이로 인해서 부서 간 참여 편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료 교육이 단순한 의무 교육이 아니라 직무 역량과 실무 경험 공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QI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총 14회 원료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QI 활동의 기대 효과로는 단기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간호부 등 원료 교육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인원에 대해서도 전파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용의 표준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내부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학습 문화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병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원료교육 운영 개선 효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원료교육 참석률을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표 정의는 원료교육 참석 대상자 중 실제로 교육 현장에 참여한 인원의 비율이며 정확한 지표 산출을 위해 교육 당일 당직 연차 출장으로 인한 불참 인원을 대상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팀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무부 모든 직원이 QI 활동에 참여합니다. 활동 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1월에는 기존 원료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과거 교육 참석률을 산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개선안을 수립하여 2월부터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각 회차별로 지표를 산출합니다. 7월에는 상반기 동안 진행된 교육을 통해 산출된 지표를 수집하여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확인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원료교육 운영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향후 정기 교육 운영 시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부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홈 엑서사이즈 동영상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2026년 QI 활동을 맡은 재활의학시 발표자 이호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재활치료는 치료실에서의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시간 외에도 가정운동 수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구두교육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운동 동작이나 주의사항을 잊거나 또는 잘못된 운동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동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통증, 불편감이 생기면서 치료 경험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두 교육은 전달 방식이나 이해 정도가 개인별로 달라 교육의 일관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홈 엑서사이즈 동영상을 제작하고 QR로 제공하여 치료실 밖에서도 쉽게 반복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홈 엑서사이즈 동영상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2026년 QI 활동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활동의 목적은 동영상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도
올바르게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재활치료 경험 전반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크게 4가지입니다. 동작과 주의사항을 반복 확인할 수 있어 가정 운동의 정확도와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잘못된 수행이 감소하여 통증 악화 및 부상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 표준화를 통해 치료사별 설명 편차를 줄이고 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이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 경험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홈 엑서사이즈 동영상 교육을 통한 고객 만족도입니다. 지표 정의는 홈 엑서사이즈 동영상 교육을 받은 고객의 평균 점수로 30명을 대상으로 10문항 5점 척도로 진행하여 총점은 50점 만점입니다. 활동 일정은 1월에 주제 선정과 사전 조사를 하여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2월에 원인 분석을 시행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8월에 사후 조사하여 9월에 결과를 정리하고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6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자 주사실 간호사 정희경입니다. 주사실 QI 주제는 주사실 간호사의 근급격계 질환 예방 활동이며 주제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실 간호사들은 업무의 대부분을 서 있고 환자의 주사 처치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는 반복적인 자세, 환자를 부축하거나 이동을 돕는 행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일 등의 간호 행위로 인해 근급격계 장애를 흔하게 경험합니다. 따라서 주사실 간호사의 근급격계 질환 정도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며 근급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QI 활동의 기대 효과는 주사실 간호사의 근급격계 질환 예방 활동을 통한 근급격계 통증 감소입니다. 지표는 근급격계 통증 점수로 선정하였으며 주사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급격계 통증 조사표를 활용하여 측정한 통증 점수의 평균을 말합니다. QI 팀은 주사실 간호사 전체로 구성하였고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 주제 선정 및 현황 파악, 원인 분석, 사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고 2월부터 9월까지의 개선 활동을 통하여 10월에 근급격계 통증 감소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부 최은주입니다. 26년 간호부 QI 주제는 NRP 교육과정 적용으로 신규 간호사 교육 만족도 향상과 사직률 감소 활동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이 21년 47.7%, 25년 57.4%, 23년 52.8%의 높은 사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년 이내 신규 간호사 평균 사직률이 17.5%였고 우리나라는 현재 44.2%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직 사유 이유는 연도별로 해서 타병원 이직과 업무 부적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간호실무 준비도 회복 탄력성, 프리셉터 교육 행동 및 만족도 파악, 신규 간호사의 실무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확립, 신규 간호사의 빠른 부서 적응으로 입사 유지율 향상 및 사직률 감소, 간호 업무 표준화와 질적 수준 향상 및 환자 안전 확보입니다. 지표명 및 지표 정의입니다. 현재 본 QI에서 신규 간호사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말하며 먼저 본 QI에서 그리고 교육 만족도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만족도 측정 도구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임상 실무 수행 능력에 대한 영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은 간호부 부장님을 필두로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1월에서 10월까지 PDA 활동을 하겠습니다.
PDCA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간호부 QI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6년 병원 QI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병원 QI 활동 주제는 FMEA 활동 방법 적용을 통한 낙상 예방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낙상은 입원 중 흔히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건으로 발생 시 사망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경우 2025년 보고된 환자 안전 사건 중 낙상이 33%를 차지하였으며 낙상 관련 위해 사건 발생률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낙상 발생 시 환자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낙상 예방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25년 병원 차원의 QI 활동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활동 결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요인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낙상 예방 전략을 마련하고자 FMEA 활동 방법을 적용하여 낙상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자 병원 QI 활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FMEA 활동 방법을 적용한 낙상 예방 활동으로 낙상 관련 환자 안전 사건을 예방하여 낙상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낙상 관련 위해 사건 발생률 또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총 두 가지로 첫째 위험도 점수, 둘째 낙상 위해율입니다. 위험도 점수란 낙상 발생이 있는 가능한 고정 유형 단계별로 발생 가능성, 심각성, 발견 가능성을 각각 FMEA 점수 기준 평가표에 따라 1에서 5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점수의 합이며 낙상 위해율이란 보고된 낙상 환자 안전 사건 중 레벨 3, 4, 5에 해당하는 낙상 사건의 비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QPS부 간호부로 구성하였고 활동 일정은 1, 2월 동안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2월에서 5월까지 FMEA 활동을 통해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5월 1차 현황 파악을 한 뒤 그에 따른 개선 활동을 시행, 9월 2차 현황 파악 및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QPS부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6년 QPS부 QI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QI 활동 주제는 환자 안전 사건 개선 활동 지속 및 이행 향상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환자 안전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선 활동을 시행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난 이후 해당 활동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QI 활동은 환자 안전 사건 기반 개선 활동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구조 및 환경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 활동의 지속성과 정착을 도모하고자 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개선 활동의 지속적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형식적 운영을 예방하고 동일 유형 환자 안전 사건의 재발을 감소시켜 환자 안전 수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을 환자 안전 사건 개선 활동 이행률이며 환자 안전 사건 개선 활동 이행률이란 환자 안전 사건 발생 후 수립된 개선 활동 중 QPS부가 정한 환자 안전 개선 활동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여 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 비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은 QPS부 팀원 모두이며 활동 일정은 2월 동안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을 시행하여 8월까지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9월 현황 파악 및 사전 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QPS부의 QI 활동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술실 간호사 원유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발표할 주제는 시암 방사선 발생으로부터의 직원 안전 향상 활동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시암 사용 수술 건수 대비 보호구 개수 부족, 시암복의 무게로 인한 활동 제한, 직원의 방사선에 대한 인식 부족, 시암 사용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의 피로도 증가, 시암복 중 넥 프로텍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오염도 증가입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충분한 보호구 확보, 기존 시한복의 사후 관리 개선, 직원의 방사선에 대한 지식과 인지도 향상, 수술실 간호사의 피로도 감소입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주관적 지표는 시험 사용 수술 후 간호사의 피로도, 객관적 지표는 시험 사용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의 시한복 착용률로 선정하였습니다. 활동 목적은 시험 사용 수술에 대한 직원 안전 향상 및 보호구 상태 개선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저희 팀원은 저희 수술실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류정보부 의공과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의료기기 부주의 오사용 고장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표준화 QI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제 선정 배경, 2025년 현황 분석, 사용자 요인 고장 대표 유형, 기대 효과, 선정 지표, 개선 활동, 팀 구성, 활동 일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입니다. 의료기기 고장 사례를 분석해보니 사용자 부주의나 오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장은 단순히 수리 건수를 늘어나는 문제를 넘어서 장비 다운타임 증가, 그로 인한 진료 지연, 그리고 유지 보수, 수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사용 습관과 교육 방식이 서로 다르고 표준화된 교육 자료가 부족해서 결국 같은 유형의 고장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QI는 교육과 표준화를 통해 사용자 요인 고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현황입니다.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전체 고장 건수는 441건이고 그중 사용자 부주의 오사용으로 판단된 고장은 141건입니다. 비중으로 보면 약 32%로 전체 고장의 거의 3분의 1이 사용자 요인입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사용자 요인 고장이 약 월 11.8건 수준입니다. 즉 예방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교육 표준화를 통해 개선 여지가 큰 상태입니다. 경미한 파손 집계에서 제외했는데도 사용자 요인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용자 요인 고장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손입니다. 이동 중 기기 낙하나 부딪힘, 그리고 본체에 연결된 프로브류 낙하가 포함됩니다. 인퓨전 펌프, 실린진 펌프, 네블라이저, FES, 체온계, 심전도기, 초음파 및 방광전류 측정기 프로브 등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 관리 미흡입니다. 케이블이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단선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EKG 모니터, 심전도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수술 중 스콥 파손입니다. 경성 스콥에서는 렌즈 파손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연성 스콥은 천공 발생이 대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분실이 있습니다. SCD 기의 슬리브 케이블, EKG 모니터의 여러 케이블들, 인퓨전 펌프 다이얼 같은 소형 부품들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QI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사용 방법을 정리하고 교육과 표준 절차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활동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의료기기 고장을 줄이기 위해 기기별 올바른 사용 방법과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사용자 요인 고장 141건을 2026년에 113건으로, 즉 20%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가적으로 장비 비가동 시간 감소, 유지보수 수리비 감소, 그리고 환자, 사용자 안전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 지표는 사용자 부주의 고장 건수입니다. 저기는 의료기기 고장 중 원인 분류가 사용자 부주의 오사용으로 확인된 건수를 기간별로 집계하고 개선 전후 동일 기간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산출은 건수로 단순히 계산했고 측정 주기는 월 1회 집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집계 종료 시점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 평균으로 환산해서 비교하겠습니다. 개선 활동은 4단계로 진행합니다. 첫째, 표준 교육 자료 제작입니다. 기기별 올바른 사용, 금지사항, 주의사항을 한 페이지 요약 형태로 만들어 현장에서 바로 쓰게 하겠습니다. 둘째, 핵심 교육 시행입니다. 신규 순환 인력, 그리고 고장이 빈발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10에서 15분 단기 교육 형태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적용입니다. 라벨 체크 포인트 부착, 교육자료 비치 등으로 사용 직전에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넷째, 피드백 루프입니다. 오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공유하고 교육자료에 반영해서 표준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 장재영, 간사 유영섭, 팀원 서춘희, 박경득이며 관련 부서는 사진처럼 화목한 저희 물류정보부입니다.
활동 과정에서 데이터 집계, 교육 자료 제작, 현장 교육, 모니터링을 역할로 분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일정입니다. 계획서 일정에 따라 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주제 선정은 1월, 현황 파악은 1월에서 2월, 원인 분석은 2월에서 3월에 진행하겠습니다. 개선 활동은 4월에서 7월에 적용하겠습니다. 사전 자료 수집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2025년 전체이고 사후 자료는 2026년 전체를 집계할 예정이나 집계 종료 시점이 2026년이 끝나기 전이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월 평균을 내겠습니다. 최종 표준화는 10월에 진행하겠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사용자 요인 고장 141건을 기준으로 교육과 표준화 절차를 통해서 2026년에는 20% 감소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단검사의학과 최재림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에 QI 주제를 2가지 제출했는데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획득 과정을 통한 검사실 업무 개선 및 질 향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배경입니다. 2027년 중 본원진단검사의학과에서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이 신임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종합검증료와 검체검사 질 가산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병원 수익성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수탁검사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 등 기타 인증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듯이 2가지 커다란 산맥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맥은 정도관리, 그리고 2번째 산맥은 문서관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산맥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부터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정도관리를 보시면 정도관리에는 크게 내부 정도관리와 외부 정도관리 2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정도관리는 매일 2에서 3회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 및 실시하는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매일의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 정도 관리는 매 분기마다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외부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신빙도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역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고 정확성과 신빙도가 보장된 전산 시스템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문서관리 부분을 보시면 학부별로 다양한 문서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 모든 장비 및 검사별로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월별 검토서 및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본원 진단검사의학과에는 총 8개 분야가 있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분야마다 각각 검토서 및 장부가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각 문서에 대한 배점이 종류별로 있게 되는데 누락하게 되면 작게는 2점부터 크게는 24점까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책임을 맡을 전담 인력이 필요하겠고 이 전담 인력을 뒷받침해줄 소프트웨어 역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정도관리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도관리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여 세분화된 관리를 시행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원 재배치 및 확보제를 도입하고 정도관리 전산의 업데이트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서관리의 전산화 및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서 종이가 없는, 즉 페이퍼리스한 전자적 정보 처리를 추진하고 통일된 문서 양식 및 분류 세분화를 통해서 체계화된 문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서관리 전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문서들의 양식을 업데이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한 최종적인 목적은 검사실 업무 개선과 검사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정도관리 시행수입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시행하는 내부 및 외부 정도관리 시행수의 총 시행수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검사의 약과 총 지류 증감률입니다. 2025년 지류 신청량 대비 2026년 신청량의 증감률을 봄으로써 문서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후 페이퍼리스 작업의 효용성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검사실 공간의 활용도입니다. 2025년 검사실 사용면적 대비 2026년 사용면적을 봄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공간 재배치 및 페이퍼리스 작업의 효용성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은 최재린, 간사 신순용, 팀원 최수민, 이정선, 김주희, 이지윤, 신경희로 진단검사의 약과 인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일정입니다. 1월에 주제를 선정하고 1, 2월에 현황 파악 및 사전 자료 수집을 합니다. 3, 4월에 원인 분석을 하고 5월부터 개선 활동 및 사후 자료 수집을 하는데 표준화에 대해서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인증심사는 내년 중에 받게 되고 이것이 매년 받는 인증심사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시행이 되면서 표준화는 좀 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도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검사의 약과에서 두 번째로 제출한 QI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관련 질의 답변 표준화를 통한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배경입니다. 검사실의 검사 관련 질의 및 답변은 전화로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실에 업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 전화에 응대하는 직원은 계속 바뀌게 되는 시스템이고 이 검사실 직원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서 답변 내용과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업무 집중도가 하락할 수 있고 내부 고객 만족도가 하락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이 부서 간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다빈도 질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표준화된 답변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호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화된 답변을 마련하는 것인데 검사실 직원들이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표준화를 제작하고 이 답변이 가능하도록 평가를 시행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내부 고객 만족과 검사실 업무 개선이 되겠습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 고객 만족도 점수입니다. 주로 검사실에 질의를 하시는 간호부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건데 이 질의응답에 대한 응대 소요시간, 답변의 명확성 및 업무 집중도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검사실 직원의 업무 관련 지식 점수인데 검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가시험지의 평균 점수를 봄으로써 질의응답 표준 매뉴얼에 대한 이해 및 일관된 답변 가능 여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팀장은 정민주, 간사 김소정, 팀원 이소연, 송효은, 김승현, 임서영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일정입니다.
1월에 주제를 선정하고 1, 2월에 현황을 파악하고 2, 3월에 원인 분석 및 사전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4, 5월에 개선 활동 후 6, 7월에 사후 자료 수집을 하고 8, 9, 10월에 표준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중환자실 QI 활동인 환경관리 활동을 통한 MRAB 감소 활동의 발표를 맡게 된 공동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2025년 원내 중환자실 MRAB 분리율이 1월에서 9월 16.8에서 10월에서 12월 22.3으로 1.32배 증가하였습니다. 문제 분석 결과 환경 소독을 시행 중이나 담당 인력마다 소독 범위와 방법이 상이했습니다. 또한 점검자의 일관성 부족 및 다빈도 접촉구역 관리가 미흡하여 환경 매개로 인한 MRAB 확산이 의심되었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감염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보온 활동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보온 활동으로 세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표준화가 예상됩니다. 표준화된 순회 점검표 제작하여 불명확했던 환경관리 기준을 시스템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감염 매개체인 병원 환경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상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내 의료 관련 감염의 실질적인 감소로 환자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원 일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 가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감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대외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정 지표는 MRAB 분리율입니다. 지표 정의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1000재원일당 MRAB가 분리된 비율이며 입실 48시간 이전 분리와 월별 중복된 분리는 제외 예정입니다. 월별 중복 분리란 2월 1일 공동환 환자에게서 MRAB가 분리되었다면 2월 28일에 분리되어도 한 건만 가하게 됩니다. 팀 구성은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팀장을 맡고 한지승 간호사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다진의 성규는 한 명의 구성원이 노력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고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야 하기에 팀원은 전 직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감염관리실에서 데이터 추출과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주제 선정 및 현황 파악, 원인 분석을 시행하였고 2월 체크리스트 데모 버전을 제작하여 사전 점검 후 확정 예정입니다. 3월부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환경 점검을 시행하여 현장 피드백, 결과 환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회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중이며 원내 규정을 참고하여 7영역으로 나누고 세부 점검 항목을 중환자실 실상에 맞게 검토 중입니다. 점검 영역은 손위생, 의약품 조제, 의료기구 감염관리, 세척소독 멸균관리, 환자 치료 영역 환경관리, 직원 안전관리활동, 위험물질 관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제작 후 관리자 5인이 주 1회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취합할 예정입니다. 취합된 데이터는 구역별 결과와 항목별 결과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매월 결과를 부서원에게 환류할 예정이며 가장 높은 구역과 증가폭이 높은 부서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항목별 순회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중환자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20병동 간호사 정선희입니다. 2026년도 320병동은 표준화된 항암제 투약 프로토콜을 통한 안전한 항암제 투약 향상 활동이라는 주제로 QI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QI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320병동은 본원의 외곽의 포괄병동으로 최근 위암, 대장암 등의 수술 건수가 늘면서 25년도부터 항암제 투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암제 세포 독성은 환자에게는 비가역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시 조치하고 투약하는 의료진에게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나 불필요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320병동은 항암제 투약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1년 동안 시행하였으나 프로토콜의 부재로 매번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6년도 QI를 통해 환자는 불안한 암 진단과 항암 치료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항암제 투약 과정, 퇴원 관리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이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간호사는 표준화된 항암제 투약과 관련된 프로토콜로 간호사의 항암제 투약 인식도 및 수행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QI 활동을 통해서 320병동은 항암치료 전문 병동으로서의 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QI 활동을 통해서 항암제 투약과 관련하여 환자, 간호사의 프로토콜을 만들고 배포하여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한 항암제 투약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치료 관련 관리 방법 이해도와 간호 만족도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320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항암제 투약과 관련된 인식도 및 수행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표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지표의 정의는 환자의 항암제 관련 관리 방법 이해도와 간호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지를 사전, 사후에 시행하여 낸 평균 점수입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의 항암제 투약 인식과 수행과 관련된 평가 문항의 평가 점수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팀 구성인 팀장인 저를 주축으로 간사는 배유정 선생님입니다. 팀원은 320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DCA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플랜 단계의 현황 파악, 원인 분석, 체크 단계의 사전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심사부 QI 활동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박혜인입니다. 저희 보험심사부에는 올해 QI 활동 주제로 치과 임플란트 틀니 환자의 수납 과정에서 본인 부담률 5선정 감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는 본인 부담률 산정이 복잡합니다. 이로 인해 수납 과정에서 본인 부담률을 잘못 산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I 활동 기대 효과에 대해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측면에서 본인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 향상으로 과다 수납 및 환불로 인한 민원, 불만이 감소될 것이며 진료비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부분에서 향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직원 측면입니다. 급여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며 반복적인 정정, 환불에 대한 업무 감소 및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병원 측면에서 본인 부담률 5선정으로 인한 재정 손실 및 삭감을 예방할 수 있으며 청구 정확도 향상, 의료기관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가 될 것입니다. 선정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심사부 QI 활동 계획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정보관리과 윤주은입니다. 이번 저희 부서 QI 활동 주제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감사 활동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보험 청구, 타 의료기관 전원, 개인기록 보관 등으로 환자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민간정보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발급 대상자별 필수 구비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본 발급 신청 유형은 본인, 친족, 대리인 등으로 구분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이로 인해 사전 안내 부족 및 환자 보호자의 이해 부족으로 구비서류 미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본 발급 지연 및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방문 증가로 인해 환자 만족도 저하, 행정 업무 지연, 창구 혼잡 및 직원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및 취약 환자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지표목으로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율,
지표 정의로는 전체 진료 기록 사본 발급 건수 중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비율을 말합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학과 조보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로 포터블 체스트 AP 재촬영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병동과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체위 제한, 의식 저하, 이동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검사실 촬영이 아닌 포터블 체스트 AP 촬영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터블 촬영은 그 특성상 재촬영 발생이 높은 검사입니다. 첫째, 포지셔닝 오류입니다. 촬영 공간이 협소하고 환자 협조가 어려워 로테이션, 클래비클 오버링, 또한 심한 모션 아티팩트가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 환자에게 연결된 튜브 및 각종 라인, 산소 장비 등 이물질이 영상에 겹치면서 판독에 제한을 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포터블 체스트 AP는 다른 검사에 비해 재촬영 발생이 가장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환자의 방사선 픽폭 증가입니다. 재촬영은 곧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로 직결되며 이는 방사선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알랄라 원칙, 즉 가능한 한 최소한의 방사선 사용 원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재촬영률 관리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 필수적인 관리 항목입니다. 세 번째로 진료 흐름 저해 문제입니다. 포터블 체스트 AP는 단순 흉부 촬영뿐 아니라 포스트 인큐베이션, PCI, L튜브 위치 확인 등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처치 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재촬영이 발생할 경우 촬영과 판독이 지연되어 환자의 진단과 처치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진료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업무 비효율 문제입니다. 재촬영이 증가하면 촬영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장비 가동 시간 증가, 반복적인 재세팅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불필요한 영상 데이터 생성으로 시스템 저장 용량 낭비까지 발생하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QI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즉 본 QI 활동의 목적입니다. 첫째, 환자 안전 향상입니다. 재촬영 감소를 통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영상 품질 향상입니다. 포터블 체스트 AP 촬영 시 포지셔닝 표준화와 지속적인 교육 강화를 통해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영상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진료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재촬영이 감소하면 응급 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가능해지고 전반적인 환자 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이 향상될 것입니다. 넷째, 업무 효율성 증가 및 인력과 장비의 낭비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장비의 불필요한 가동 시간과 촬영자의 반복 업무를 줄여 촬영 시간 효율을 높이고 인력과 장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포터블 체스트 AP의 재촬영률을 10%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주제의 현황 파악을 위해 2025년도 12월 본관 체스트 AP 포터블 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총 1025건 중 재촬영 건수가 184건, 즉 재촬영률이 17.95%인 것을 확인하여 10%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향후 영상의학팀에서 단계적인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검사 품질 그리고 업무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정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명은 포터블 체스트 AP 재촬영률입니다. 포터블은 이동형 엑스레이 장치로 응급실, ICU, 병동 모두 사용하는 비동 포터블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체스트 AP는 흉부 및 시술, 처치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포터블 검사이며 재촬영률은 총 포터블 체스트 AP 처방 건수 중
포타블 체스트 AP를 재촬영한 건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산출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은 포타블 업무를 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부 이대근 계장입니다. 저희 부서의 올해 QI 활동은 에너지 점검 라운딩을 통한 전기 사용량 절감으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글로벌 전력 수급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은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요금과 같은 고정비의 증가는 결국 병원의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직결되기에 능동적인 전기 사용량 절감 활동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 절감은 설비의 부하를 감소시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명 연장을 가져옵니다. 이는 잠재적인 설비 교체 및 증설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ESG 경영 실천과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본 활동은 단기적인 획기적인 수치 달성보다 절감 활동별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직원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성과 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금년 전기 사용량의 증감률로 선정하였으며 단순 총량 비교를 넘어 절감 활동별 기여도 또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번 활동은 안전관리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추진 일정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별 에너지 점검 라운딩의 유형과 횟수는 시기별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진행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I 계획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앙공급지수관서 강혜진입니다. 저희 QI 제목은 멸균 물품 재멸균율 감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멸균 물품은 의료 관련 간염 예방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수 요소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멸균 후 사용되지 못하고 유효기간 경과, 포장 손상, 가입 멸균 등의 사유로 재멸균되는 물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멸균 인력과 장비의 업무 부담 중 정가 및 소모품 비용 발생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도 멸균 물품 재멸균일이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어서 멸균 물품 관리 과정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부서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과 멸균 물품 보관 및 반납 절차의 비표준화와 직원들의 멸균 물품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재멸균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환자 안전 강화로 불필요한 재멸균 감소로 멸균 과정 오류 및 오염 위험 감소와 적정 멸균 관리로 의료 관련 간염 예방 효과를 상쇄시키며 재멸균 업무 감소로 인한 중앙공급실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멸균 포장, 보관, 운반의 중복 작업을 최소화하며 인력 및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선정 지표로는 지표명으로는 멸균 물품 재멸균일이고 지표 정의로는 멸균 완료 후 포장, 손상, 오염 유효기간 경과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재멸균이 필요했던 멸균 물품의 비율입니다. 팀 구성으로는 팀장은 강혜진, 간사 이선희, 팀원은 이선희, 이선자입니다. 관련 부서로는 각 병동 및 응급실이며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포함시켰습니다. 활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병동 QI 발표를 맡은 황나경입니다. 다제 내성균 발생 감소를 위한 감염 관리 중재로 주제 선정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으로 최근 의료기관 내 다제 내성균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 안전 위협, 재원 기간 연장 및 의료비 증가 등 의료 질 저하 문제가 있으며 손위생 및 접촉 주의 미이행, 환경 관리 부족, 의료진 환자 보호자의 감염 관리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감염 관리 중재 활동을 통해 손위생과 접촉 주의의 이행률을 향상시키고 교육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다제 내성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제 내성균 발생 감소입니다. 선정 지표로는 첫 번째로는 일정 기간 동안 병동에서 새롭게 발생한 다제 내성균 환자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감염 관리 중재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진이 손위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손위생을 적절히 수행하는 비율로 다제 내성균 전파 예방을 위한 기본 감염 관리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제 내성균 감염 관리 교육 대상자 중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비율로 감염 관리 역량 강화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팀 구성 및 활동 일정입니다. 1월에서 2월에는 주제 선정과 현황 파악을 하였고 3월에는 원인 분석을 할 예정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원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500병동 QI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년 QI 활동 계획서 발표를 맡은 경영관리실 황병년입니다. 활동 주제는 동호회 활성화 정착입니다. 발표할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의 선정 배경입니다. 24년, 25년 QI 활동으로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동호회 수 8개와 80% 이상 활동하는 동호회 비율이 85% 이상 달성되었습니다. 다른 주제를 선정해야 하나 고민하려다 계속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26년도에는 더 높은 목표값으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 효과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개선과 부서 간 또 직원 간 소통 채널을 제공하며 친밀도를 향상시키며 내부 고객 만족도 조직 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선정 지표입니다. 지표명은 동호회 활성화 정착입니다. 동호회 활성화 정착에 대한 지표 정의는 활동 횟수 80% 이상 달성한 동호회 비율입니다. 팀 구성은 팀장으로 황병년, 팀원으로 천선영 과장, 김서현 선생님, 간사로 총무부 보건관리자 박기현 선생님이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1월과 2월 주제를 선정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원인 분석과 사전 자료 수집 활동을 하며 이를 토대로 4월과 9월엔 개선 활동, 12월엔 사후 자료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동호회 활동 장려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4월부터 12월까지는 활동 상황 체크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동호회는 배드민턴 동호회인 삼육민턴, 걷기 동호회인 신나는 건강 걷기, 오락 동호회인 오동, 발마사지 동호회인 환우봉사 발마사지, 댄스 동호회인 댄스의 순정과 러닝 동호회인 러너스 36, 독서 동호회인 북적북적, 그리고 기타 동호회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20, 30대 직원들의 북적북적 동호회가 개설되어 고무적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올 연말에는 사내 동호회 참여를 통해서 재밌었다, 보람되었다, 행복했었다, 꼭 필요했었다라는 인식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3693병원 생활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병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20병동 QI 보고서 발표를 맡은 김인경입니다. 의약품 파손율 감소를 통한 약품 관리 안정성 향상 활동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주제 선정 배경, 기대 효과, 선정 지표, 팀 구성 및 활동 일정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병동에서는 투약 준비, 보관, 이동 등 다양한 약품 관리 과정에 이 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파손 위험률이 높은 이 약품 파손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 파손은 단순 물적 손실을 넘어 제조제 및 재요청에 따른 투약 지연, 업무 혼선 등 약품 관리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약품 기간 내 체계적인 QI 활동을 통해 약품 취급 과정의 표준화와 업무 환경을 개선할 경우 약품 관련 오류 및 손실을 유의하여 감소하여 환자의 안전 향상에 기여이 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본 병동에서는 약품 파손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표준화된 예방 관리가 미흡하여 동일한 유형의 파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동 내 안전한 투약 환경의 조성에 한계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본 활동에서는 병동 내 의약 파손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취급 보관이 이동 등 약품 관리 전 과정의 파손 원인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실물 중심의 업무를 개선함을 시행함으로써 약품 파손률 감소를 통한 약품 관리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병동 내 의약품 파손률이 감소하는 것이고 성장 지표로는 의약품 파손률 지표 정의로는 동일한 기간 내 약국에서 620도 분출된 전체 의약품 파손률에 발생한 의약품 건수 비율로 선출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윤경 선생님을 팀장으로 저랑 김현정 선생님, 황민정 선생님으로 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제 선정을 1월 달에 하였고 현황 분석을 2, 3월에 할 것이며 원인 분석을 4, 5월에 진행할 것이고 개선 활동으로 6, 7월에 시행을 하며 9월 달에 자료 수집을 통하고 10월 달에 표준화를 제출할 것입니다.